안녕하십니까. 현대차원소의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 부분의 물적 분할에 따른 주가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반도체 관련 종목의 기술적 분석상 상승 유형 분류와 유망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는 43포인트 상승한 3280포인트에서 전일에 이어서 상승 분위기를 이어갔고요. 코스닥 지수도 11포인트 상승한 1047로 마감이 됐는데요. 최근 이 선물 시장 쪽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확대가 되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를 크게 개선시킨 영향이죠. 전일에 이어서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 쪽에서 1조 원 넘는 큰 금액의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금일 1조 3788억의 순매수. 근데 전일과 차이점이 있는 것은 미결제 약정이 전일은 감소를 했죠.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하락으로 베팅했던 선물을 환매수를 하면서 미결제가 줄어들었지만은 어제에서부터 소폭 순매수로 전환됐죠. 그러면서 오늘은 미결제를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면 오늘 1조 원 넘게 순매수가 들어온 부분은 대부분들이 상승으로 보고 투자를 했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특히 이 미결제가 장중에 9천 계약 이상이나 증가를 했다가 3천 계약으로 줄어서 끝났다. 장 막판에 당일 매매 기준에 따라서 장중에 큰 폭의 매수했던 부분들을 정리를 했다. 그렇죠? 자, 그런 부분으로 보면요. 오늘의 상승 분위기가 선물 세력들의 심의 논리로 따지면 내일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특히요. 코스피 지수가 전일도 10포인트 넘게 상승을 했지만은 상승 종목 수에 비해서 하락 종목 수가 2배 이상이나 많으면서 체감 지수가 상당히 안 좋았지만은 금일은 상승 종목이 713개, 하락 종목이 149개 정상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코스피 지수에 외국인들이 선물과 그리고 현물 쪽에서도 9천 계약 순매수를 했고 기관들의 매수 8,700억은 당연히 선물 쪽에서 매도를 하다 보니까는 당연하게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 선행적인 움직임,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지만 이 종합지수가 최근 3일 동안 상승세가 나타났지만은 이것이 일시적인 낙폭에 따른 반등인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상승 전환인지는 그렇죠?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우리가 첫 조정의 모습을 보고 그렇죠?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주가가 많이 빠지면 그렇죠? 그것이 일시적이든 아니면 추세적이든 한번 상승세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어느 정도 올라와서 조정을 받을 때 이 조정폭이 적거나 우리가 쉽게 말하는 조정의 끝마무리가 상당히 좋게 나오면은 추세 반전으로서 이 조정의 끝마무리가 나올 때 그때 우리가 판단을 하자. 그 전까지는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최근에 이번 달 들어서 이 반도체 쪽, 특히 삼성전자 쪽에서 좀 변화 움직임이 나오죠. 그 이유는 어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에서요 0.5% 상승하면서 또 한 번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을 해주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삼성전자도 어제보다는 상승폭이 좀 둔화된 1.8% 상승을 했지만은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5,200억대 순매수를 했고 기관도 거의 3,000억 가까운 2,980억 순매수를 했다. 매수의 힘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SK하이닉스는 오늘 강보합이 한 0.8%죠. 3일째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탄력이 약화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오늘 시장을 주도를 해서 바닥에서 끌어올렸는데 지금 3일 상승에 따른 조정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죠. 조정을 받을 때 힘있게 그렇죠? 거래량이 감소를 해야 되고 또 이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했던 분량의 일부만 매도가 나와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의미 있는 지지선에서 지지를 해줘. 그러한 모습이 나오면서 조정의 끝마무리 나누고 재차 상승하면은 그때서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으로 봐달라. 그 모습이 확인될 때까지는 우리가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좀 긍정적으로 아까 또 봐야 된다는 분위기가, 시장이 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락 종목 수가 어제는 훨씬 많았는데 오늘은 상승 종목이 훨씬 많죠. 다른 여타 종목으로 투자 심리를 크게 개선을 시키면서 상승 종목이 확산됐다. 긍정적이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자, 삼성전자 어제 큰 폭의 상승의 움직임이 나와서 반전의 모습이 나오니까는 그동안의 증권사에서 부정적으로 봤던 리포트들이 이제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하나 둘씩 나타나겠죠. 오늘 KB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은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올해 3분기부터 실적의 3대 요소인 가격, 출하, 그리고 원가가 동시에 개선돼서 의미 있는 실적이 나타난다 그러죠. 특히 이 비메모리 사업 쪽에서 연매출 20조에서 24조, 영업이익 두 자릿수 이상의 실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동안에 그죠? 한 15조 내외 정도 나왔었는데 그죠? 20조 이상 내다본다. 그죠?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 이러한 모습이 만약에 나타난다 그러면은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물론 그것이 추세가 있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나타난 건지는 우리가 이번에 조정받는 모습을 보면서 확인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지난 소재 부품 장비주 같은 경우는 지난 4월 달에 역사적인 고점들을 장비주라든지 부품주들 다 돌파를 했었죠. 그러면 최근에도 역사적 신고 나눈 종목들이 있는데 상승 유형을 한번 분류를 하면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3일 전에는 이제 반도체 수급,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라든지 아니면 큰 폭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군들 우리가 살펴봤고, 또 어제는 올해라든지 내년에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종목군들 살펴봤죠. 오늘은 이제 상승 유형 기술적 분석상인데요. 자, 지난 4월 달에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그리고 조정을 받다가 최근 재돌파한 종목군들이죠.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리노공업이 지난 6월 달서부터 상승을 해서 7월 달에 역사적인 고점 돌파하고 지금 조정받는 모습이죠. 그 다음 역사적 고점 돌파한 것이 한미반도체, 그리고 SK머트리얼즈,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솔브레인, 한솔케미칼, 그리고 뒤늦게 역사 고점 벗긴 것이 부품주인 하나머트리얼즈, 원익QNC. 우리가 요번에 한솔케미칼이라든지 하나머트리얼인지 이러한 종목군들은 그렇죠. 자, 먼저 움직였던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한 종목군들, 특히 2차 전지주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돌파한 종목군들이 돌파한 이후에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조정 후에 돌파한 후에 조정받는 모습이죠. 그러면 나머지 뒤의 종목들도 따라갈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러한 부분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솔케미칼도 그렇고 원익QNC도 돌파하고 하루 이틀 더 치면은 한번 줄여달라. 왜? 지금 먼저 움직인 종목군들이 돌파하고 연속성 있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돌파하고 조정이 깊어지기다. 가격 조정이 됐던 기간 조정이 됐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 지금 타이밍들 아직 조정의 끝 마무리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만약에 나타난다면요. 먼저 올라가서 먼저 조정을 받은 이 화면에 보이는 리노공업이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아마 먼저 움직이는 순서대로 하고, 또 부품주들 우리가 어제도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 추세에서 좀 더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여기 아래 노란색 부분 회원가입 문의 있죠.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좀 단기적인 관점이라든지 관심 있는 분들, 혼자 하기엔 좀 벅차다 하시는 분들, 요번 기회에 현대투자연구소 이소장증권과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 주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상승 유형을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달에 역사적인 고점,
아까 앞부분에 있는 것은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는 이후에 조정 이후에 재돌파를 한 종목군들이고, 이 종목군들은 아직 4월달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앞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차라리 저는요, 앞부분에 있는 것은 이미 한번 올라가고 좀 조정의 끝마무리가 안 났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관심 필요 없고, 그죠? 오히려 지금 관심을 갖는다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종목군들죠. 월덱스라든지 뭐 유진테크, 그죠? 뭐 유니셈, PSK, 뭐 코미코, KC텍 이러한 종목군들. 그러니까 좀 화면에 보듯이 올 초에 쭉 올라가서 4월 달에 다 역사적 고점. 우리가 3, 4월 달에 반도체 갖고 참 재미 많이 봤죠. 자, 그리고 조정을 받고 또 가격 조정 받고 기간 조정 받고 치는데, 월덱스는 부품이죠. 그렇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품주들 원위 QNC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이 하나 머트리얼주 뭐 신고가 다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이 흐름이, 그러니까 같은 테마라든지 아니면 부품이라든지 이러한 속한 종목군들이 장사되는데, 어제 실적 부분도 말씀드렸듯이 원위 QNC도 좋고 이 월덱스도 좋고, 또 월덱스는 또 이 미국의 자회사, 그렇죠? 통해서 미국의 부품들을 공급을 하고 있죠. 상당히 좋은 모습을 띠고 있었죠. 그러면 얘는 가격적으로 못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 나서 조정받는 종목보다는, 그렇죠? 이런 종목군들이 뒤따라서 신고가를 내줄 수 있다. 신고가는 나면은, 그죠? 하루 이틀 더 올라가면은 지금 흐름상으로는 한 번씩 팔아주는 그러한 조건이지만요. 그래서 뭐 유진테크죠, 우리 하모니 관심 종목에 있는 종목군들, 뭐 PSK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 그러니까 4월 달에 똑같이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하고 가격 조정받고 기간 조정 받으면서 지금 상승으로 반전되는 여기 있는 종목군들로 관심이 지금은 단기적으로 관심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요건요, 3, 4월 달이 아니라 1월 달에 시장이 상당히 좋을 때 역사적인 고점 아니면 뭐 연중 고점을 돌파를 한 종목군들인데요. 자, 그 중에 테스나, 그렇죠? 우리가 이 후공정 쪽에서 테스트 업체 테스나 쪽으로 관심 갖지 않는데, 오늘 조정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어제 큰 폭이 올라가고도, 그렇죠? 좋은 모습. 아마 내일도 조정은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의미 있는 지지선이라면 요 선 정도 되겠죠. 그렇죠? 이 정도 선. 그래서 오늘 밑꼬리보다 살짝 내려오는 선이면은 이 종목은 좀 더 또 한번 관심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뭐 테스나라든지 LOT 베쿰이라든지 네페스 다 이거 1월 달에 역사적인 고점 돌파한 종목이에요. LB세미컴, DB하이텍 이러한 종목군들 조금 뒤늦게 움직일 수는 있지만은, 그렇죠? 그만큼 좀 뒤늦게 움직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리스크는 적고, 우리가 또 설명했던 이오테크닉스라든지 동진세미캠 이러한 종목군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타이밍을 잡았을 때, 그렇죠? 이 4월 달에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하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상승 전환하는 이 2번 유형, 그렇죠? 이 우선순위고, 그리고 나는 조금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1월 달에 고점을 돌파해서 이 4월 달에 고점 돌파한 것보다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쳤는 종목죠. 이 종목군들을, 그렇죠? 그럼 2번 순위. 그리고 나중에 4월 달에 역사적 고점 돌파한 이후에 조정받고 다시 재돌파하고 좀 치워가는 종목은 나중 후순위겠죠. 그거는 나중에 충분한 기간 조정을 거쳐서 조정의 끝마무리가 나면은 그 순위라서 이러한 유형으로 상승 패턴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조정이 나오면은 관심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오늘 SK이노베이션이 물적 분할을 한다고 오늘 발표를 했어요. 과연 이제 주가 영향 봐야겠죠. 오늘 SK이노베이션이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매출이 11조 1천억 돼서 전년 동기 대비 한 55%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5천억 정도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9,600억 가량이 오르면서 흑자 전환이죠. 특히 배터리 부분 같은 경우에도 788억 적자가 나왔지만은 3분기 만에 1천억 이하로서 적자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그렇죠? 연간으로도 이 배터리 부분이 흑자가 기대가 된다. 또 실적은 계속적으로 좋아진다면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오늘 주가가 한 3%대 하락 마감했죠. 그 이유는, 그렇죠? 배터리 사업하고요. 그리고 석유 개발 이 사업 부분을 분할을 한다. 그래서 물적 분할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다음 달 16일 날 임시 주주총회를 승인을 거쳐서 10월 1일서부터
신설법인 SK 배터리 주식시장하고요, 주식회사하고요, SK EMP 주식회사로 두 개 회사가 나눠진다라고 해서 물절 분할, 그죠? 우리가 작년에 LG화학에서 배터리 부분 물적 분할한 경험이 있죠? 자, 요것이 화면에 보이는 차트 부분인데요. 바로 이 9월 달에 요 부분이에요. 거래가 크게 실렸던 부분죠. 이때 LG화학이 배터리 부분 물적 분할한다고 주가가 이틀 크게 하락했습니다. 첫날은 5%, 둘째 날은 6% 하락했죠. 근데 또 이때가 또 시장도 배터리 시장 쪽 주가에 좀 악영향을 미쳤던 것은 이 테슬라의 그죠? 배터리 대해서 뭐 내재화한다 해서 전반적으로 또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또 시장에서 조정을 받으면서 좀 조정이 길어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가격 조정은 뭐 이틀 크게 나온 이후에 그죠? 그리고 이제 기간 조정을 거쳤는데 이것은 이제 테슬라의 배터리 대의 이 영향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SK 이노베이션 물절 분할한다고 발표를 하고 이 10월 1일 날부터 이제 신설 법인이 설립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죠? 가용은 주가 영향 하는데 지난 7월 1일이죠. 한번 기업 분할한다고 한번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그날 주가가 선 조정을 받으면서 8.8%나 이미 한번 크게 SK 이노베이션은 물적 분할에 대한 그거에 대한 주가의 반영이 어느 정도 됐다. 자, 이날요 개인들이 178만 주나 샀으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178만 주나 매도를 했단 얘기예요. 그죠? 근데 금일은 아까 만들어 주가가 지난 7월 1일보다 낙폭이 적은 데다가 금일 개인이 매수한 물량이 15만 주에 그쳤다. 그러면 이 물적 분할한다라는 그런 재료가 크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방의 압력은 그렇게 강하지 않을 것 같다. 왜? 미리 7월 1일 날 한 달 전부터 해서 지금 최근 한 달 동안에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됐고 또 이 LG화학에서 봤듯이 아까처럼요. 이 주가가 물적 분할한다 발표가 나서 한 이틀 정도 크게 하락하고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 상승하는 모습에 따라서 본질로 기업의 가치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한 부분에 봤을 때 이제 배터리 부분이 적자폭도 감소하고 내년서부터는 연간으로도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된다. 이러한 부분 봤을 때죠. 이 SK 이노베이션 오늘 뭐 그걸로 인해서 다른 여타 종목군들 뭐 삼성 SDI라든지 뭐 다른 여타 종목군들 배터리 주가가 약세의 모습을 보였지만은 저는 크게 더 이상 뭐 밀릴 폭은 없지 않나 해서 SK 이노베이션 갖고 계신 분들 우리가 지난번에 첫날 그러니까 7월 1일 날 이 선조정으로 물적 분할한다 발표가 나왔을 때 최소한 반 이상은 팔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때 판 물량을 이제는 뭐 다시 사는 것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죠? 더 크게 밀릴 건 같지 않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처음 나오고 내일이나 모레 정도서부터는 조금씩 분할로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군 중에서 우리가 한 8개 종목 보는데 자, 이것도 좀 종목들 역사적 고점 돌파한 종목 다 쉬어가는 모습이죠. 지금 그 중에서 조금 난 것이 삼성 SDI, 그죠? 덜 올라갔고 재료도 많아요, 그죠? 지금 배터리 부분은 이제 SK 이노베이션은 영업 적자가 감소하지만 얘는 흑자 전환이 됐고 또 미국 진출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삼성 SDI 그리고 SKC 같은 경우도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죠. 영업이익이 한 1355, 전년 대비해서 거의 한 170% 가까이 증가하고 또 이 동방 만드는 SK 넥실리스도 영업이익이 188억 계속적으로 공장을 준공을 하고 있고 또 투자를 계속하고 또 해외에 그죠? 진출도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진출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동박뿐이 아니라 SKC가 오늘 발표한 것 중에 양극재, 음극재 등 다른 2차 전지 소재 사업도 진출을 검토 중이다 했죠. 그래서 SKC 지금 보면 아까 우리가 이제 리노공업 말씀드렸듯이 먼저 역사적 고점 돌파하고 먼저 선조정 받은 종목군들 지금
이 2차 전지 쪽에서는 SKC가 가장 먼저 역사적인 고점 돌파하고 조정을 충분히 좀 받지 않아서 먼저 움직인다라면은 그렇죠. SKC가 나눠서 지금 2차 전지 쪽에서는 SK이노베이션 좀 밀릴 때마다 그렇다고 이것을 바로 치고 가지는 못할 거지만 뭐 이 LG화학전은 지난달 작년에 뭐 한 달 이상 이렇게 긴 조정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뭐 한 1, 2주 안에면은 이제 상승 반전과 가격 조정은 내일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기간 조정은 이게 한 달 이상이 아니라 뭐 한 1, 2주 정도로 끝나지 않아서 조정받을 때 좀 관심 갖고 좀 단기적으로는 삼성 SDI 그렇죠? 그리고 좀 덜 올라간 종목 포스코 케미칼 정도 쪽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라. 나머지는 아직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조정이 끝 마무리 모습은 아니다. 그냥 낙폭에 따른 반등은 언제든지 하루 이틀 나오지만은 아직은 뭐 마무리가 됐다. 조정이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른 감은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에서 2차 전지 우리가 이제 기본 물량은 끌고 가되 철저하게 단기적으로만 저 타이밍 보고 짧게 치고 가고 SK이노베이션은 이제 나올 악재는 다 나왔다.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한 이틀 정도 빠지면은 그때서부터 서서히 가격대 보고 좀 물량 들어가고 또 기간 조정이 남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상승 반전될 때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SK이노베이션 물적 분할 너무 오늘 주가 하락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제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그렇죠? 자세히 설명 못했는데 계속적으로 저는 그러니까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피해 종목군들 여행주 그중에 우리가 이제 롯데관광개발을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오늘 어제 나왔던 리포트 중인데요.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은 8월 중 정점을 찍고 기세가 꺾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특히 영국 같은 경우가요. 지난 1일 날 확진자가 24,000명으로 지난달 22일 날 46,000명을 기록한 뒤에 하향 추세라고 그러죠. 특히 이 확진자가 증가를 하고 있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이동 제한 조치를 해제를 했죠. 그런데도 바이러스가 통제가 되고 있다. 그렇죠? 이러한 부분에서 그리고 또 이 백신 접종이 확대됨에 따라서 뭐 시간이 뭐 이것이 뭐 이번 달 중순이 될지 하순이 될지 다음 달 9월 달이 될지 10월 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이면은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밀렸던 피해 종목군들, 그죠? 주가가 원위치 할 수 있다. 롯데관광개발 계속적으로 올라갈 때가 아니라 빠질 때 관심 갖자라는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어저께 말씀드렸던 바이오 ST팜 그죠? 예, 반도체 쪽이 좀 쉬어가면 순환매로 바이오가 들고 거면서 ST팜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데 오늘 주가 움직임 상당히 좋았어요. 바이오주들도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대덕전자 제가 이제 뭐 한두 달 내다보고 1, 20%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아직 주가가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옆으로 지루한 행보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 실적이 상당히 하반기부터 좋아진다. 그렇죠? 실적 믿고 좀 기다리면은 충분한 시세가 나오는데 아직 뭐 가격 대상으로는 뭐 빠지거나 그런 모습은 아닌데 좀 지루하게 옆으로 행보죠. 근데 수급적으로 아직 크게 조금 변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죠? 뭐 수급이라는 것은 뭐 하루 이틀 사이에 크게 변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는 저는 대덕전자 계속 관심 있게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비중이 한 10% 정도 올라갈 때가 아니라 이게 최근에 좀 조정을 한 2, 3일 정도 빠지는 부분 수준에서는 우리가 계속 올라갈 때는 하지 말고 빠질 때마다 비중을 좀 더 늘려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하모니 관심 종목죠. 요 종목들 실적이라든지 좋은 종목군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건요 현대투자의 유료회원 안내죠. 한번 읽어보시고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따라다니다 보면은 주식은 낭패보기 쉽다. 항상 조정받을 때 들어가고 또 시장 흐름에 맞게 목표 수익률을 정해서 짧게 치고 다니는 그러한 부분들이 유리하지 않나. 특히 미국에서 테이퍼링이 지금 조금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조금
줄어들었지만은 결국은 테이퍼링은 8월 말이 될지 아니면 9월 말이 될지, 그죠? 한 번은 얘기가 구체화되면서 아마 주가에 영향을 미칠 거여서 그때까지는 좀 저는 계속적으로 기본 물량은, 그죠? 우리가 끌고 가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날 때까지 가면서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 반도체, 2차 전지, 그죠? 이러한 종목을 중심으로 잡고 나머지 여타 종목군들을 우리가 매매에 임해야 우리가 시장보다, 그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한번 요번 기회에 현대투자연구소 이수정증권과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정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